네, 한류와 언어 10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우리 16쪽까지 살펴봤죠. Like a Virgin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17쪽 이제 Material Girl의 마돈나는 어떤 이제 또 이미지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984년 이 무비에서 마돈나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찬양하는 것 같은, 제목도 그러니까요. 네,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마릴린 먼로를 모방하면서 부르주아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듯한 먼로의 패션과 포즈를 아주 그야말로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뮤비의 서사와 사회적 코드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전개. 그래서 이때부터 과연 마돈나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의미하는 것이 과연 이 표면적인 의미뿐일까 해서 말하자면 팬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어떤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석, 독해 이런 가능성을 가지게끔 이런 것들을 모더니즘의 미학적 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문학이나 이런 예술 비평의 전공자는 아니어서 더 이상 깊은 설명은 못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팬덤에서 해석을 하죠. 이 상징은 무엇이고 이 상징은 무엇이고 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음 앨범이 어떤 컨셉으로 나올 것인가를 추측하고 거의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BTS 유니버스 해서 비유라고 해서 어떤 세계관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블의 세계관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워즈나 이런 것들이 원래 나와서 거기에 스피노프라든지 프리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이 무렵에 사실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것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아득한 몇 주 전의 이야기라서 아득한 얘기 같지만 프로슈머의 개념 이제 거의 어떤 생비자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돈나의 뮤비들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머티리얼 걸에서 앞에서 봤던 라이크 어 버진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반면 머티리얼 걸은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했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이건 선생님의 해석이 아니라 논문에서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들이 한류에서의 K-팝에서의 어떤 뮤비의 전기나 뮤직비디오의 전개나 이런 것들에서 다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신생팀이 나올 때부터 하나의 그 컨셉이라고 어떤 그런 팀이라든지 가수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은 모두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팝적인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거의 그대로 모방과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발전적 전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18쪽. 네, 18쪽. 그래서 18쪽의 PPT 자료를 보면 마돈나의 작품과 이미지에는 높은 수준의 모호성과 아이러니와 유머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해석에 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평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은 작가의 손을 떠난 다음에는 새롭게 생산된다. 독자주의라는 입장 같은, 그러니까 독자가 해석하는 대로 새로운 작품인지 생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과도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함을 갖춤으로써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럼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토론하고 이제 더욱더 이제 상업적인 효과를 크게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단계 마돈나의 1단계죠. 지금 이제 마돈나의 1단계 시기인 보이토이 시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이토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앞서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중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돈나가 남성들이 장난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남성들이 마돈나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이즈 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소유격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두지 않고 그냥 boy toy라고 이렇게 나열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애시당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데뷔 초기 마돈나가 보여주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여인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문화적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여성 아티스트들이 남성의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 스테레오타입을 극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팝 음악사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마돈나를 넘어서는 여성 아티스트가 과연, 이만큼을 넘어서는 여성 아티스트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제 뭐 물론 그 못지않게 이제 뭐 어떤 앨범을 팔고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어떤 그 팝사에서, 팝 음악사에서 이만큼의 어떤 파격적인 새로운 어떤 그런 진일보한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뭐 이미지와 어떤 상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여성 아티스트가 있었는가. 뭐 최근에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지금의 어떤 성과들이 마돈나처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유지될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1986년 뮤비, 영화, 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돈나든 마이클 잭슨이든 80년대, 90년대 초,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지지만 한 10여 년 정도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정말 그런 새로운 팝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19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돈나 현상 2, Who's That Girl 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의 마돈나의 그 어떤 모습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최정상의 슈퍼스타 마돈나입니다. 그래서 1985년 1600만 장의 싱글 레코드와 앨범을 판매하고 Like a Virgin, Crazy for You 등 팝 부분, 빌보드 팝 부분 1위를 석권을 하고, 26세가 되었을 때 이미 17개월 만에 7개의 곡이 차트 20위 안에 드는 그런 그야말로 뭐 줄세우기라고 하나 해야 되나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 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는 않은데 매브리코를 가지고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팝에 관심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 여배우가 영화도 아마 여러분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영화 배우로도 꽤 큰 성공을 누렸고요. 그래서 그런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마돈나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17년이 걸렸는데 그야말로 17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대단한, 네, 그래서 타임의 표지를 장식하고 피플, 뉴스쿨, 롤링스톤이 표지를 채웠어요. 과거에 여 가수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둔 적이 없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지금 BTS가 하고 있는 족적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BTS가 가장 평가를 덜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타임의 표지를 장식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방시혁 씨하고 같이 피플, 뉴스위크, 롤링스톤 이런 그런 것들의 이제 표지를 장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팝사에서 과연 그 BT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한국의 그 K-팝 스타들이 어떠한 그 전 세계 그 팝사에서, 팝의 역사에서 기록될지, 그런 기록이 되려고 한 몇십 년, 그때까지는 선생님이 살아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마돈나는 뭐 첫 앨범인 마돈나 300만 장 이상 판매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렇습니다. 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7년부터 89년 이 시기에 마돈나는 좀 더 전통적인 패션과 태도를 취하면서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 하려, 조금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단계 Who's That Girl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이도 먹었죠. 나이도 먹었어요.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 네, 낭만적인 사랑, 뭐 이런 어떤 헌신과 책임, 참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마돈나가 이때 쇼펜과 사랑을, 아마 여러분들이 쇼펜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망나니이기도 하지만 연기는 정말 굉장히 대단한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티스트이기는 하지만 아티스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의 궤적이 음악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 헌신과 책임, 그리고 참된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7년 Who's That Girl 순회 공연을 통해 외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좀 성적인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벗고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아주 다이어트를 하면서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레이스 켈리는 글래머가 아니에요. 글래머가 아니어서 굉장히 글래머라고 하는 스타일이 이제 단정한 이미지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마돈나는 다이어트와 호리호리한 전통적인 미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미 사실은 보이토이 시대 1단계 마돈나의 1단계 시대에 이미 사실은 슈퍼스타로 이미 올랐어요. 근데 슈퍼스타로서 라이커 버진이라든지 마돈나 1집 같은 것을 봤을 때 뭐 나이가 조금 있거나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레이스 켈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보수적인 계층에서는 마돈나를 수용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슈퍼스타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도 뭐 그냥 10대 여자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어하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그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외적으로도 옷 입는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생님도 보면 느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물론 요즘 유행하는 것이 스키니 스타일은 아니기도 한 것도 있지만 초기에 굉장히 이제 10대 시절에는 좀 타이트한 뭐 그런 스키니한 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양복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패션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어요. 스타일도 나이에 따라 좀 변화하겠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발표하는 음악에 따라 좀 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릴린 monroe가 아니라 마돈나도 자신의 이제 팬층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또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집단들도 수용을 하고 팬층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마돈나의 마케팅 전략은 상이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초기의 10대들과 히스패닉 혹은 흑인들을 포함하는 소수 집단 대중들을 흡수한 뒤에 2단계에 와서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면서 스타로서 영역을 넓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래야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분들도 알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돌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10대가 소비 계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소비 계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즘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명웅 씨가 사실은 선생님은 트로트를 썩 좋아하지를 않아서 여러분 나이 드셨는데 트로트를 왜 안 좋아해요? 그러지만 사실 선생님 또래 지금의 한 교수님들 65세 정년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팝을, 그러니까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게 선생님은 조금 약간 일본식 창가 개념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근데 뭐 노래방에 가서 놀고 뭐 술자리에서 같이 부르고 그러기에는 정말 좋죠. 뭐 심수봉 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근데 이 이명웅 씨 같은 경우 100만 장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앨범을. 요즘 같은 스트리밍과 뭐 다운로드 시대에 앨범을 판다라는 거는 너무나 팬층이 두텁고 그 앨범을 소장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선생님도 핸드폰으로 듣지
뭐 그걸 뭐 앨범을 돌려서 뭐 어디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연배가 있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오빠 부대보다는 이모, 엄마 이 계층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돈나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팬층이 넓어져야. 왜냐하면 10대라든지 이런 소수 집단들은 마돈나가 나이가 들면 더 어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1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30 가까운 방탄은 이미 뭐 아저씨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새로운 등장하는 10대 아이돌들 뭐 이렇게 계속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한 스타로서의 영역을 높이는 아주 전략이 뛰어난 마돈나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네, 그 다음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앞 차시에서도 말했던 Like a Prayer의 마돈나예요. 제목부터 좀 과격하죠. 제목부터 아주 과격한데, 여기서 이런 과격한 자, 2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앨범 자켓이에요. 이 자켓을 보면 지금 보다시피 이미 굉장히 파격적이죠. 배꼽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봐도, 물론 지금은 워낙에 이제 이런 노출도 많고 그렇지만, 이게 나온 시기를 생각하면 1980년대거든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자켓이에요. 네 번째 앨범은 프로듀서는 역시 마돈나. 마돈나는 본인이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곡 능력이 있고 드러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댄서이기도 하고,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 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는 했고요. 뭐 싱글 차트 Express Yourself 뭐 이런 거, Cherish 뭐 이런 등등으로 뭐 1, 2위를 했고요. 싱글도 뭐 역시 뭐 세계적으로 1,500만 잔 판매고를 넘겼었어요. 근데 이제 Like a Prayer라고 하는 이 앨범이 굉장히 어떤 그런 기존의 전통적이고 도덕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막 앞에서 굉장히 막 좋았잖아요. 그런데 쇼펜하고 이혼을 하고 파경의 아픔을 겪고 어머니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장의 고통, 어려움을 다루면서 마돈나는 심리적으로 음악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는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마돈나의 가톨릭적 성장 과정으로부터 종교적 모티브를 끌어내면서 대단히 복잡한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모더니즘적인 양상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비는 종교와 에로티시즘을 융합해요. 와우, 굉장히 극단적이죠. 종교와 에로티시즘이에요. 이거는 21세기 지금도 굉장히 큰 갈등의 주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차시에서 이탈리아에서 거기는 바티칸 그 시국이 있어서 방영을 금지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종교와 에로티시즘을 융합해서 이것도 뮤직비디오가 되게 지금 봐도 충격적이에요.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양자를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흑인 가스펠 음악의 열정을 끌어들여 성과 속, 가톨릭과 개신교 그 이미지와 주제를 융합시켜요.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갈등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뮤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 그 다음 교회의 내부는 사랑과 공동체, 선의 세계지만 반면 교회 외부로 가면 인종차별, 성폭력,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서 이 뮤비는 강력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 자체인데, 재밌는 건 마돈나가 교회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춘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너무나 그야말로 모순되고 상충되고 극단적인 두 개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켓도 봤죠? 청바지를 살짝 흐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종교적 메시지를 훼손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도 그 미국의 건국의 배경을 보면 청교도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개신교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예요. 종교적인 국가여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마느냐를 주마다 고민을 하는 창조론과 진화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지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바탕이 굉장히 강력해요. 건국의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뮤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전에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제 Like a Prayer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 메시지와 에로티즘을 융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22쪽 같이 설명을 했고요. 네, 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돈나 2기의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Express Yourself.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건이 굉장히 앞선 나라 같지만 미국조차도 1940년대, 1946년인가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백 년 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투도 헐리우드에서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어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여성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래서 많은 여배우들이 미투를 이끌어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 특히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죠.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내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프랑스 혁명 여성 사진을 보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할 때 승리의 여신이 앞서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바스티유 감옥의 그 그림이 있죠. 승리 여신이 앞서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그 프랑스 혁명에서 앞장서서 소위 말해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여성들은 전혀 그 혁명에 참여했던 대가에 큰 역할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같이 그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간의 인권을 주장하는지만 거기에 그 인권 속에 여성의 인권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Express Yourself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돈나 2기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뮤비에서는 성별, 섹슈얼리티, 계급, 그리고 이런 모든 계급과 관련된 문화의 어떤 복합적인 모더니즘적 텍스트를 뮤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 목표를 위해 장애물을 극복해라,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명령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라고 이제.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그리고 이제 대형 슈퍼스타로서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 이제 이후의 삶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24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2기 마돈나 뮤비는 해체적 독해가 시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구성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돈나의 팝 페미니즘, 지배적 여성 이미지의 해체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텍스트로도 볼 수 있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이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그 육체적인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상충하는, 근데 이것이 동시에 마케팅 전략이 되는. 그래서 물론 마돈나는 이 모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리하게 대중문화니까요. 순수문학이라서 뭔가를
조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마돈나를 그녀가 과연 페미니스트냐 아니면 단순하게 육체를 대상화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응용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그게 바로 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모더니즘적 텍스트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3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4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